바다 위 어둠을 뚫고 타오르는 거대한 불빛.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하늘에 또 하나의 별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43km 떨어진 바다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는 그 불빛은 단순한 항로의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신호이자 지금은 사라져버린 불멸의 등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타로스 섬 위에 세워진 이 건축물은 고대 세계의 자부심이자 오늘날에도 그 실체가 의문으로 가득한 미스터리입니다. 기원전 3세기 고대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죽음 이후 그의 제국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대왕의 부하였던 장군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차지하여 자신을 파라오로 선포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세계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의 일환으로 그는 자신과 왕조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 전례 없는 바다 위에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빛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사는 약 12년에서 20년에 걸쳐 이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건축가는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던 크니도스의 소스트라토스였습니다. 하얀 대리석과 흰색 석회암으로 꼼꼼하게 쌓아 올린 높이 100m에서 135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은 당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등대의 구조는 기능적이고 동시에 상징적이었습니다. 맨 아래는 사각형의 견고한 기초부로 설계되어 군사 요새의 역할을 겸하며 단단히 버티고 있었고, 그 위로는 팔각형의 중간부가 우뚝 솟아올라 주요 등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 팔각형 구조 위에는 다시 원형의 상부가 조화롭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불을 밝히는 공간이 자리했으며, 이곳에는 제우스 또는 포세이돈의 거대한 동상이 우뚝 서서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굽어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등대 상부 내 모서리에는 바다의 신 트리톤 석상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등대 내부에는 경사로가 있어 나귀를 이용해 연료를 운반했다는 설과 현대의 엘리베이터와 유사한 정교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설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는 고대 건축 기술의 경이로움을 짐작하게 합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이 등대를 하늘에 닿은 불빛이라 불렀습니다. 밤에는 거대한 화로에서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고, 낮에는 특수하게 제작된 거울을 사용하여 햇빛을 반사시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빛은 수십 킬로미터 바다 너머에서조차 선명하게 보였다고 하는데,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연구자와 학자들은 그 비밀이 바로 거대한 거울에 있었다는 주장에 주목합니다. 청동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방대한 반사경. 이 장치가 밤의 불빛과 낮의 햇빛을 효율적으로 모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먼 거리까지 쏘아 올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일부 고대 전승에서는 이 거울이 단순히 빛을 비추는 도구를 넘어 멀리 있는 적의 배에 집중된 햇빛을 투사하여 불태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단순한 항해의 등불이자 동시에 고대에 존재했던 경이로운 무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학자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거대한 화로와 단순히 청동으로 만든 반사경만으로 그렇게 먼 거리를 비추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했을까? 정말로 강력한 불길로 적선을 태울 수 있었을까? 오늘날의 과학기술로도 여전히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단순히 항로를 밝히는 기능을 넘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며, 모든 등대의 원형이자 기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드나드는 수많은 배들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으며, 도시의 번영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등대는 로마 시대에도 이슬람 시대에도 변함없이 바다를 지나는 이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선사하는 존재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불빛은 결국 강력한 자연의 힘, 즉 대지진 앞에 무너져 갔습니다.
956년과 1323년에 발생한 여러 차례의 대규모 지진으로 등대는 심하게 손상되었고 결국 14세기경에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9세기에는 등대의 상층부가 벼락을 맞고 파괴되었다는 기록도 존재하며 10세기에는 두 차례의 큰 지진이 등대의 중층부를 갈라버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등대는 점점 낮아지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갔습니다. 그리고 1303년과 1323년 연달아 찾아온 치명적인 대지진이 등대를 완전히 쓰러뜨렸습니다. 한때 바다 위의 별이라 불리며 인류의 자부심이었던 거대한 탑은 폐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14세기의 유명한 아랍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알렉산드리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 등대는 비록 무너진 채로 서 있었으나 여전히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등대는 완전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이 생생한 기록은 등대가 14세기 초반에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후 1480년 이집트를 지배하던 맘루크 왕조의 술탄 카이트베이는 무너진 등대의 잔해들을 건축자재로 활용하여 그 자리에 새로운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볼 수 있는 카이트베이 요새가 바로 그 흔적입니다. 이로 인해 등대의 본래 모습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더 이상 누구도 그 완벽한 모습을 재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등대에 얽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68년 유네스코는 알렉산드리아 항구의 수중 고고학자들을 파견하여 등대의 잔해를 찾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등대의 일부 잔해를 발견했지만 당시 이 지역이 군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발굴 작업은 아쉽게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1994년 프랑스의 저명한 고고학자 장이브 앙페레가 알렉산드리아 동쪽 항구에서 다시금 등대의 잔해를 대거 발견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당시 바닷속을 탐사하던 다이버들은 거대한 조각상, 정교하게 다듬어진 대리석 블록, 그리고 수십 톤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석재들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약 49톤에서 60톤에 달하는 석회암 덩어리들, 스핑크스 조각상 30여 개, 오벨리스크 5개 등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심지어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람세스 2세 시대의 유물까지 함께 복원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발견들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등대의 잔해라고 확신했습니다. 발견된 유물 중 일부는 현재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에 소중하게 전시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건축물이 세워지고 파괴되기를 반복한 고대 도시다. 바닷속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반드시 등대의 잔해라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 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바닷속의 거대한 돌덩이들은 지금도 묵묵히 잠들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등대의 흔적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고대 건축물의 잔해인지 확실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2006년 이집트 고대유물위원회는 카이트베이 요새 부근의 알렉산드리아 등대를 복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문화유산 보존기관인 유네스코는 이러한 복원 계획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한 복원만을 인정하며 추측에 근거한 복원은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는 것이 유네스코의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리아 등대의 모습은 남아있는 기록마다 제각각이며 고대 주화와 여러 문헌들은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등대 꼭대기에 이시스 여신의 동상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다른 그림에서는 또 다른 신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등대의 높이가 130m였다는 주장도 고대인들의 과장일 수 있다는 의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이러한 확고한 입장과 고증 문제로 인해 2022년까지도 알렉산드리아 등대 복원 프로젝트는 사실상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등대의 복원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인류가 복원할 수 없는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알렉산드리아 등대를 본떠 지은 수많은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 갈리시아 라코루냐 항구에 있는 헤라클레스의 탑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탑은 로마 제국이 알렉산드리아 등대를 모방하여 건설했지만 18세기에 대규모로 개조되어 현재의 모습은 원형과는 많이 다릅니다. 또한 파로스페로즈라는 등대의 이름은 여러 언어에서 등대를 의미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어, 불가리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서구권의 많은 언어에서 파로스에서 유래한 단어가 현대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고대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걸까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다는 경이로운 불빛, 고대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거울의 비밀,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네의 진실. 이러한 의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이집트 문화부는 바다 아래 가라앉은 등대 잔해들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의 수중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2025년 7월 프랑스 팀이 해저에 침몰한 거대한 건축 부재들을 인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 소속팀은 해저에서 등대의 거대한 수중 블록 22개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으며 탑 기초에서 발견된 이 블록들이 알렉산드리아 등대의 정확한 건축 방식과 구조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 등대에 설치된 정교한 장비를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를 측정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등대는 단순한 항해 보조시설을 넘어 고대 과학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비록 물리적으로 무너진 지 700년이 넘었지만 그 진실은 아직도 수많은 수수께끼와 미스터리에 쌓여 남아 있습니다. 그 불빛은 정말로 바다 위 적선을 불태울 수 있을 만큼 강력했던 걸까? 정말로 130m에 달하는 상상 초월의 높이를 가졌던 걸까? 인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등대의 거대한 잔해는 지금 바다 깊은 곳 어디에 묻혀 있는 걸까? 밤하늘의 별처럼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고대의 위대한 불빛. 그 영광의 탑은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만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끝내 완벽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남아있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고대 인류가 남긴 불멸의 빛. 우리는 왜 그 완벽한 진실을 밝힐 수 없는가?